안녕하세요, Korea. 감사합니다. When Chris Hemsworth and myself were building the characters, we wanted to create a brother and a brother who were opposites. And Thor was like his hammer, he was like a block of granite. And Loki was like the wind dancing around him. And in terms of the upgrade, I would say in Kenneth Branagh's Thor, Loki is the fallen prince. In Joss Whedon's Avengers, Loki is the big bad, the villain. And in Alan Taylor's Thor the Dark World, Loki is the anti-hero. 네,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크리스 햄스워스와 이 캐릭터를 만들 때 반대되는 형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토르가 망치와 같은 이런 강력한 캐릭터라면은 로키는 바람과 같은 정말 신속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보다 그들이 이제 대립되는 형제 관계였다라면 어벤져에서는 로키가 보다 더 악당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크워드에서는 하나의 엔티히로로 역할을 맡아가는 그러한 캐릭터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What I would say is, I just want to start by, I had an acting teacher at drama school. I trained at a theatre college in London, and he used to say, acting is being truthful in imaginary circumstances. And that is applicable across the board in any time, in any genre, in any context, in any movie. So when I do more historical dramas like War Horse and Midnight in Paris, those circumstances are imaginary. When I play Loki in Thor and the Avengers, those circumstances are also imaginary. And my job is to be truthful, to represent the human condition in a particular shape in that moment. And I think what's exciting about these films is that they present an extraordinary canvas of dimension, and it's a world you can escape into. I think people who go to the movies, you know, they've had a long week and they've been working hard, and the lights go down. And I remember as a child wanting to escape into another world, which is exciting and colourful and dynamic and full of life, but also full of characters who you recognise are motivated by human things. So it's strange. It's a great question, but I tend not to differentiate really. But the thrill for me about this particular character is that I think it appeals to so many people because it exists in a fantastical world. 네, 배우로서 제가 영국에서 그 연극을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의 역할은 상상의 상황에서 진실됨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떠한 장르, 어떠한 영화, 어떠한 배역에서도 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호스나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는 상상된 현실의 상황에서 제가 진실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로키의 역할에는 이제 상상의 세계에서 이러한 진실됨을 전달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키 안에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가장 진실되게 전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상상의 판타시 가상의 세상과 그 다음에 이러한 정극의 그런 상황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서 다른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을 혼자 상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세상으로 탈출을 했을 때라도 어떠한 상황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현실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키라는 역할이 왜 이렇게 관중들에게 사랑을 받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진실됨이 상상의 세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영화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봐서 굉장히 얼떨떨한 기분인데,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처음에 그 여느 딸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네, 사실 다은 같은 경우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정말 너무 사랑하면서 키운 딸이기 때문에, 엄마 없이 키운 딸이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사랑이 서로 되게, 딸에 대한 사랑과 아빠에 대한 사랑이 되게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누구를 의심하는 것보다 다은에게는 세상의 중심이 아빠였는데, 그런 아빠를 의심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이 시작되면서는 사실 좀 웃을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전에 다은은 너무 아빠와의 그 모습이 너무나 그냥 사랑스럽고 너무 보기 좋은 부녀 모습이었다면, 그런 의심이 시작되고는 다은이 혼자 참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여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여자 캐릭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번 작품에 어떤 다은이란 캐릭터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선택한 거는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좀 역발상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뭐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면, 뭐 뉴스나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범죄는 우리랑은 되게 전혀 다른 남의 일 같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시나리오의 그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톱스타에서 미나 역할 맡은 소희연입니다. 오랜만에 영화라 특히 언론 시사회라 많이 떨리는데 예쁜 기사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 중에서는 이미 연인이었으니까 원준 씨가 맞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둘 다 그냥 처음 본 사이였으면 아마 태식 역할에 더 끌리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네. 저희 일이 아니고서도 뭔가를 할 때 얻어야 되는 게 있으면 잃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들이나 가족들이랑 꼭 함께 해야 할 시간 같은 것들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많이 잃은 것보다는 많이 사랑도 받고 해서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안성기 선배님이 하신 말씀,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눈물이 찡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만큼 저희 영화도 현장에서 상처받은 사람 없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도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예쁜 기사 잘 써주시고 행복한 영화라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오랜만에 영화라 되게 긴장되긴 하는데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친구 2에서도 여전히 준석 역할을 맡았고요.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기대 반 걱정 말이죠. 12년 전에 그렇게 좋은 영광이 있었고 또 좋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12년이 지났는데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돼 있고 그런 모습이 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좀 있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 중에서는 수장이시잖아요. 가장 이끌으셔야 되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옛날에 단역할 때부터 그런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좋은 연출자하고 좋은 시나리오를 만나게 되면 뭐 역할이 작든 크든 뭐 너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담은 없었습니다. 3대에 걸친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이 친구2의 관전 포인트.
글쎄요, 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동수의 죽음에 대한 그 비밀이 좀 열리는 측면이 하나 있고, 저는 나이대가 이제 중후반이고 또 김호민 씨는 이제 청년이고,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그 갈등과 그다음에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 뭐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나이대 또 이상 되신 분이 보면 아, 참 그렇구나, 참 이게 좀 외롭구나. 그런데 영화 보고 나시면 그래도 아, 그래 나도 쟤처럼만큼 외롭지는 않아. 그래서 좀 이게 좀 힘을 받아서 위안을 좀 받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친구란 영화가 그 당시 동년배 4명의 우정과 의리와 뭐 이런 얘기였다면 그때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친구 2는 조금 더 음미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친구에서 보여줬던 어떤 날섬이나 좀 이게 거칠음보다도 이번에는 좀 다른, 조금은 음미될 수 있는, 조금 인생의 깊이가 들어간 영화라서 어찌 보면 좀 더 그게 성숙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